4.15 총선 결과 도내에서도 민주당이 약진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1석에서 3석으로 늘렸고 통합당 계열은 7석에서 5석으로 줄었습니다. 이광재 전 도지사는 원주갑 승리로 10년 만에 정계로 복귀했습니다. 송기현 의원은 지난 2번과 달리 비교적 여유 있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선 유상범 후보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이긴 장신상 횡성군수 당선자는 곧바로 군수직을 넘겨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21대 총선 결과를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주당 바람이 불었지만 바람이 백두대간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영서에서만 3석을 차지해 지난 총선에 비해서 의석을 늘렸지만 보수 텃밭 영동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도내 선거구 8석은 미래통합당 계열이 5석,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통합당은 7석에서 2석을 잃었지만 민주당에 국회 과반 의석을 내준 참패 속에 강원에선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전국적인 어려운 결과 속에서도 강원도에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보수의 가치를 지킨 것이다라고. 단 1석에 불과했던 민주당은 영서에서 3석을 챙기며 세를 넓혔습니다. 보수 텃밭 춘천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진태를 꺾고 첫 진보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번의 결과를 통해서 이제 그런 정치 지형 변화의 가능성이 또 내다 보여졌고 발판이 또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선거구에서 공천 후유증을 수습하지 못하면서 이른바 이광재 효과가 희석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지선에서 도내 시장 군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 데 이어 총선과 함께 치러진 횡성군수 보궐선거와 고성군수 재선거도 승리했습니다. 보수 1색이던 강원 정치판에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국회의원까지 진보 세력이 확대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물론 견제와 균형도 기대됩니다. 항상 보수적인 그런 표에 일관된 정행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어떤 정치적 지각 변동을 야기하는 그런 지역으로 또 변모하지 않나. 또 권성동 4선, 이광재 한기호 3선 등 6명이 다선 의원으로 중앙 정치권에서의 영향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도내 정당 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이 39.12%로 더불어시민당 28.87%를 훨씬 웃돌아 보수 표심을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리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원주 갑에서는 이광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로 정치권을 떠나야 했던 이 전 지사는 10년 공백을 깨고 정계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4.15 총선에서 원주 시민들은 이광재란 이름 석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원주 갑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당선인은 48.6%의 득표율로 통합당 박정아 후보를 7.5%포인트 차로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문마급과 지정면, 단계와 태장, 무실동에서 우세를 보였고 특히 젊은 층이 많은 무실동과 기업도시가 있는 지정면에서 2,000표 이상의 차이로 크게 앞섰습니다. 이로써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지 9년 만에 정계 복귀에 성공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저희 어머니가 돼서 저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바깥에 쪼아져서 함께 만나 제가 이 세상에 1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고 17, 18대 국회의원을 거쳐 민선옥이 도지사까지 오른 이광재의 저력과 경험에 유권자들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선거 불패 신화를 이어간 이 당선인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도록 지역 발전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성적표가 나와야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전 강원도민에 대한 원주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보고 그 성적표를 빠른 시일 내에 내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광재 당선인은 강원도 선대위원장을 맡아 도 전역을 뛰었으며
민주당의 세가 102대간을 넘는 것은 실패했지만 의석수를 한 석에서 3석으로 늘리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20대의 정치에 입문해 숱한 우여곡절과 긴 공백기를 겪고도 다시 일어선 이광재 당선인. 이제 이광재 당선인은 그가 가진 정치적 무게감에 맞게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전체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여야 후보의 세 번째 맞대결로 관심이 높았던 원주 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접전이었던 지난 대결과는 달리 제법 큰 격차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상대 전적 1대1, 사실상 결승전이었던 세 번째 대결은 송기현 의원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4년간의 제 의정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평가가 결코 틀리지 않도록 앞으로 4년의 임기를 원주의 큰 맞전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초반만 해도 지난 두 번의 대결에서 근소한 차이로 한 번씩 승리를 주고받은 송기현, 이강우 후보의 접전이 예상됐지만 이번에는 선거 중반 여론조사에서부터 송 의원의 우세가 점쳐졌고 19대 1,582표, 20대 350표 차가 이번에는 10,000표 가까운 차이로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송 의원은 특히 혁신도시가 있는 반곡 관설동에서만 4,200표, 단구동에서 2,500여 표 차로 크게 앞서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농촌 지역인 흥업, 판부에서도 우세했고 소초, 신림, 봉산동을 제외한 모든 읍면동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발전, 차원이 다른 발전을 하려면 또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한 것이 저희 혁신도시의 창업도시 연구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원주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원주를 수도권보다 더 잘 사는 도시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민주당에서 정치판에 뛰어든 송 의원은 19대 때 한 번의 고배를 마신 뒤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초선으로는 쉽지 않은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직을 맡으며 스스로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재선으로 무게감을 더한 송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원주갑 이광재 당선인과 함께 침체된 혁신도시, 기업이 없는 기업도시, 구도심과 농촌지역 활성화, 주요 SOC 사업까지 지역 주요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검경 대결로 관심을 끌었던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는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횡성 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장신상 후보는 곧바로 취임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검경 대결의 끝에서 검찰 출신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가 웃었습니다. 유 후보는 48.5%의 득표율을 얻어 경찰 출신 민주당 원경환 후보를 10%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고향인 영월은 물론 횡성과 평창, 홍천까지 선거구 4개 군에서 모두 원 후보를 제치고 최다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조일현 후보가 11.8%의 득표율로 1, 2위간 득표차보다 많은 표를 가져갔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고 단 2달 만에 국회 입성에 성공한 유 후보,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난 여론조사와 개표 직전 출구조사에서 원 후보와 오차범인의 초접전이 예측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주민 여러분께 제 진심을 전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제 진심이 주민 여러분께 전달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박근혜 정부 때 잘 나가는 검사에서 촛불 민심으로 정권이 바뀐 뒤 적폐 검사로 지목돼 검찰을 나와 정계에 입문한 유 당선인. 검찰이 반발했던 공수처 폐지를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낙후된 농촌 지역에 SOC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OC 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만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그를 통해서 관광객 유입 또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횡성군수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신상 후보가 52.2%의 득표율로 통합당 박명석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행정을 38년 했습니다. 군의원을 4년 했습니다. 42년 정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곧바로 군수로 취임한 장 당선인은 행정 경험을 살려 코로나 전국을 극복하고 군민 화합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오늘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의회 의장, 시장, 군수들과 당선인 토론회를 열고 당선 포부와 함께 강원도 도약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민주당 소속 당선자와 군수 재보궐선거 당선자들은 오늘 강원도당에서 인사회를 열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원주에서도 오늘부터 사흘 동안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세월호 원주횡성대책위원회는 오늘부터 중앙동 원주 농협 앞에서 세월호 리본과 스티커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세월호 관련 전시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민들이 적을 수 있는 추모 게시판을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아카데미 영화제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올랐던 세월호 다큐 영화 부재의 기억 상영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연기됐고 대신 영화를 볼 수 있는 유튜브 주소가 공개됐습니다. 평창에 격리됐던 이탈리아 교민들이 오늘 격리 해제돼서 귀가했습니다. 지난 1일에 입국해서 평창의 한 호텔에 머물렀던 이탈리아 교민 301명은 오늘 방역당국이 마련한 버스 등을 타고 각자의 거주지로 돌아갔습니다. 평창 주민들은 교민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 특산물을 선물하는 등 귀갓길을 환송했습니다. 한편 이틀째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52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고등학교 1, 2학년 8만 9천여 명이 온라인으로 2차 개학을 했습니다. 도내 초중고는 오늘 EBS 온라인 클래스와 이학습터 등의 학습 사이트와 교사가 미리 수업을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위드랑의 접속이 차단되는 등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한편 지난 1차 온라인 개학에서는 3분의 1인 93개 학교만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시스템을 채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5일로 예정됐던 제98회 어린이날 큰잔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주시는 어린이날 행사가 다양한 체험 부스 운영과 다채로운 공연으로 꾸며져 사람들 간의 밀접 접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캠페인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집단 감염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4.15 총선 강원 지역의 투표율이 66%로 최종 집계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 치러진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투표율은 도내 유권자 132만 3천여 명 가운데 87만 3천여 명이 투표한 것으로 최근 5번의 총선은 물론 2018년 지방선거의 투표율도 넘어선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63.1%, 횡성 69.8%, 영월 67%, 평창 66.2%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고성군이 72.9%로 가장 높았고 속초가 62.8%로 가장 낮았습니다. 원주 출신 권인숙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21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권 전 원장은 어제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3번을 받아서 당선됐습니다. 원주여고를 졸업한 권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4.15 총선에 출마한 도내 후보의 절반 정도가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득표율이 10% 미만이어서 선거법상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도내 총선 후보는 혁명배당금당 8명, 민생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무소속까지 모두 19명으로 전체 후보 37명 가운데 절반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